Healing me softly, healing me softly.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이렇게 공감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행복합니다. 현대는 브랜드 시대라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 일도 사업도 더 큰 성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자기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이미 아이디어 닥터라는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아이디어 닥터라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저같이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네. 그냥 이렇게 뭐 막연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정체성을 갖고 네. 특히 그 브랜드화해서 딱 강력하게 일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어떤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기 전부터 꿈을 꿨었어요. 네. 직장에 다닐 때부터. 그런데 이제 막상 이게 나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브랜드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강남역 근처에서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네. 그 책을 읽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디어 닥터가 시작된 거죠. 네. 한 8년 정도 지금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 퍼스널 브랜드 쪽 일을 하면서 자신만의 그 브랜드를 정하는 게 굉장히 고민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박사님 덕분에 저도 고민하는 브랜드 이름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잘하셨어요. 이미지 닥터라고 저도. 예,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참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예. 열심히 좀 더 예.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어쨌든 브랜드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너무 저도 행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뛰십시오. 네. 예. 박사님의 프로필을 이렇게 봤었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나름 참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예. 박사님 프로필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너무 놀라서 박사님께서 직접 그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 예, 좀 있죠. 네. 그래서 자랑을 좀 시청자분들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자랑 정도는 아니지만 네.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미국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와서 3M에서 이제 이메이션에서 돌아와서 여기 있다가 도쿄 출장을 갔었어요. 네. 트위터가 뜨겠더라고요. 트위터 책이 많이 팔려요. 네, 네. 서점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싱가포르하고 미국에 뉴저지 주립대학교에 이제 소셜 미디어 전문가 과정 공부하러 갔었죠. 네. 그걸 계기로 이제 그 다음에 커피, 또 커피를 포트랜드에 가서 이제 또 커피 학원에 가서 바리스타도 따고, 그 다음 그 쇼크라티에라고 우리 초콜릿 만드는 네.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또 네. 따고, 프랑스도 가서 지금 공부했지만. 이제 자격증 지금 예, 사진이 예. 나왔거든요. 나오네요. 네. 그 다음 뭐 티는 한국에서 네. 또 따게 되고, 소믈리에는 티 소믈리에 자격증 따고, 그 다음 뭐 치즈는 프랑스, 네. 또 또 맥주는 영국에 가서 따고, 이제 피자는 나폴리, 물론 서울시대 있죠. 읽고 웃고 알마라고 다녔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향수 정도는 아니지만 향에 대해서는 또 한국수도 배우고, 이번에 또 프랑스의 그라스라고 네. 향의 도시에 또 다녀왔죠. 아. 향수한 사람들의 메카입니다. 이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겸해서 여행을 하는 네. 그런 이제 패턴을 유지해 왔죠. 정말 너무 다양한 자격증을 직접 가서 본고장에 가서 이렇게 예. 취득을 하시니까 예. 너무 존경합니다, 박사님. 투자 좀 해야죠. 네, 그 박사님께서는 이제 미국 가셔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또 취득하시고 예. 또 커피 토크 프로그램도 만드셨더라고요. 예, 예, 예. 네. 그 커피의 본고장에서 바리스타를 취득하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남산 쪽으로 뭐 이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그 커피 가게가 있어요. 좀 뭐 있는데 야, 나도 커피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하다가 커피를 배우게 됐거든요. 스피론 스승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분한테 배우다가 이래서도 안 되겠다. 내 커피 여행을 떠나자. 네. 그래서 커피가 이제 이탈리아도 유명하지만
이제 지금은 또 미국이 또 굉장히 세잖아요, 힘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시카고부터 그다음 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또 이런 식으로 다 갔죠. 오클랜드 갔어요. 네. 예, 버클리 쪽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커피 탐방을 다니면서 커피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학원이 이제 포트랜드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커피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실제로 또 많은 전문가를 만났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포트랜드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포트랜드가 그 아웃도어 있죠. 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아웃도어가 다 거기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곧 나우라고 그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인데 한국에 가을에 론칭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수제 맥주가 유명하고 네. 그다음 뭐 스탬프 타운 같은 이런 또 그 커피 브랜드들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네. 예. 세상에. 어쨌든 커피를 저도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또 박사님의 공부를 또 이렇게 조예가 너무나 커피에 대해서 예. 너무나 많은 걸 또 아시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커피점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건지 네. 공간을 살 건지 차이점이거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홈 바리스타죠. 네. 집에서 내가 잘하던 부터 내가 좋아하는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먹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어떨 때 급하잖아요. 네네. 그럼 비싼 데 안 들어가죠. 테이크아웃 하죠. 네. 1,500원 주고. 최근에 먼저 탭플레이라고 네네. 강남역에 갔었는데 예전 같으면 4,000원짜리, 5,000원짜리 갔잖아요. 근데 제가 앉아있질 않잖아요. 그럼 굳이 테이크아웃 해야 되니까 탭플레이 같은 데 가서 커피가 맛있만 해요. 그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왜냐하면 한국의 커피 산업이나 커피 품질이 막 올라가는 거죠. 수준이 이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커피 시장의 맛의 차이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수한 그런 그 장인들이 하는 것 빼고는. 예, 그러니까 공간값을 내는 겁니다. 네. 4,000원이나 1,500원의 차이는 장소값 낼래 안 낼래 이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저 강연 프로그램에서 지금 그림의 지금 자료가 커피의 예, 예. 토크 예.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저기 커피 토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떤 프로그램인지. 예. 되게 재밌는 스토리인데 네. 제가 이제 12월에 그게 벌써 한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네. 2012년인가 미국에 커피 공부하러 가는데 제가 돌아와서 29일인가 12월 29일 한국에서 광화문 그 KT 스퀘어에서 네. 강연이 잡히셨어요. 그 오종철 씨가 하는 네네. 프로그램에. 그래서 주제를 뭘로 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커피를 하자. 아. 밤낮 하는 거 하면 재미없잖아. 네. 저도 도전이고. 네. 그 돌아와서 한 2주일 만에 그냥 열흘도 안 걸린 사이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했는데 그때 한 550여 분이 오셨어요. 네. 그게 뭐 자리가 없어서 막 자리 싸움까지 벌어졌고 서로 자리 안 주냐고 해서 커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커피 강의를 했는데 그때 유명한 지하철 신문이 있었어요. 포커스라고. 네. 거기 박영순 국장님이 저를 보시고 이정우 박사 당신 커피 너무 강의 좋다. 우리 신문사하고 커피 토크를 또 진행하자. 네. 그래서 저게 계속 연장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하다가 네. 그다음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제가 아, 이제 인터뷰가 네. 돼서 네. 하다가 또 제가 이제 그때 커피 회사 여러 군데하고 일을 했었는데 이제 커피 샵에 가서 또 커피 토크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요번에도 필요하면 한 6월 말 정도에 네. 또 한번 탭플레이나 이런 회사들하고 한번 커피 토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 다시 또. 네. 예, 예, 또 새롭게 또. 너무 좋은 프로그램. 예, 여행 스토리 포함해서 여행 플러스 커피 뭐 네. 이런 거. 아, 예. 너무 재밌겠어요. 예, 예. 그 강연 프로그램 세바시에서 그 아이디어 탐방이라는 주제로 특강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예. 있거든요. 예, 예. 네. 주로 여행을 통해서 아이디어 탐방도 하시고 또 다양한 탐방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좀 소중한 경험 좀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왜냐면 프리랜서란 직업이 이제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새로 네. 살아남는다는 네. 건. 근데 결국은 프리랜서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공부하는 직업 같아요.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쳇바퀴 도는 거죠. 네. 프리랜서란 직업은. 그래서 제가 저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도 하고 배우러 다닌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뭐 포르투갈 리스보이라든가 베를린 또 프랑스 남부지방에 또 다녀왔죠. 네. 그러면서 향수 마을 그라스도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인데 공부하러 가는 학습 여행입니다. 일종의. 네. 예. 제가 이제 아는 것을 새롭게 보고 모르는 걸 또 얻어가고 네. 또 공부도 하면서 그죠. 학교에 갈 수도 있고 그 네. 다니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곧 또 다음 달에 또 이제 홍콩으로 또 떠나야 되는. 예. 네.
예. 와. 그런 그 직접 가서 정말 그 보고 체험하는 게 예. 가장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많아지고 예. 사람들에게 직접 또 그럼요. 좋은 경험을 또 공유하니까. 예. 그거 이제 말씀 잘하신 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호텔 예약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네. 가보면 호텔 이거 잘했다 못했다 가서 평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느낌도 이게 오질 않잖아요. 올드타운 구시가지인데 어딜까. 네. 그래서 딱 가면서 느끼는데 역시 아무리 책을 읽고 가도 제가 베를린에 관한 책을 한 10권을 읽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가보니까 왜 베를린이 예술의 도시가 됐는지를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느끼고 배웠었어요. 이거구나, 바로 도시란 이런 거구나. 네. 예. 그러면서 다시 또 베를린을 공부하고 또 되돌아가야죠, 이제. 네. 다시 또 가야죠, 이제. 제대로. 네. 예,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현장 체험이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행의 필수품이 책이거든요. 책을 항상 끼고 다녀야 되고, 또 현지에 가서 책을 사잖아요. 뭐 그 나라 말로 사든지 영어로 된 책을 사게 되니까 네.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제 이걸 반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참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특히 프리랜서는요. 네. 프리랜서는 공부 안 하면 이제 이게 무너지는 네. 직업이죠. 정말 너무 멋진 그래서 그 박사님의 아이디어 닥터라는 그 브랜드가 예. 그만한 또 파워를 또 나타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또 SNS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창구가 참 많아졌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도 어떤 그 만들어내는 짜내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이 드는데 예. 박사님께서 그런 걸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지 좀 좋은 팁을 하나 좀 주셨으면 예.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은 이제 관심이 있어야 세상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SNS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올리고 포스팅을 하고 다양한 SNS를 하다 보면 한 10개 정도 하거든요. 네. 하면은 이제 제 팬이나 팔로워가 한 30만 명쯤 되죠. 이렇게 얽힌 분들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냥 퍼다 주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눈팅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올리지 않고 쫙 보는 거죠. 보는데 그 순간에 저한테 포착이 됩니다. 네. 뭔가가 딱 하나가 잡히는 거죠. 그럴 때 그걸 갖고 연결해 들어가는 거죠. 고리를 갖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각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걸 남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책을 읽고 한 권을 교육을 뭐 1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단숨에 네. 순간에 어떤 영감이 제 머리를 스치기 때문에 그 영감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그 접촉을 늘려가야죠. 본인이 다양하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도 뭐 이렇게 많이 보고 하루에 보통 5, 6개 정도 보고 잡지도 많이 볼 때 20, 30권을 보고 네. 제가 구독하는 잡지도 많이 있고 또 돈 주고 사보는 잡지도 뭐 외국수도 오죠. 그 이유가 SNS도 많이 보고 일반 사람보다 보는 양이 엄청날 겁니다. 아마. 네. 예, 방법은. 그러니까 많이 봐야지 뭔가 좀 짜낼 수가 있는. 그럼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세바시에서 강의한 네. 그 SDW 그 모델의 이제 네. 그런 한 일환이 되는 거죠. 저도 네. 그 세바시 강연을 봤는데 박사님의 SDW 스펀지. 예. 스펀지, 다이제스트, 네. 위브. 네, 예. 짜야 된다라는. 많이 빨아들여야 많이 드러낼 수 있다. 네. 이게 뭐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저도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우리가 방송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해요. 그래서 박사님만의 그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예.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책을 읽죠. 네. 검색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책과 검색이 없이 제 생각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프레임, 관점. 이 관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책을 일단 한 10권 정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 한 100권 정도 읽으면 상상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외형적 질문이 일어나고 100권 정도를 지나가면 이제 상상의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는 구상이 쉽죠. 네. 구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 그 다음은 어려운 게 이제 비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네.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천 권을 읽고 만 권을 읽게 되면 이제.
예.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예, 결국은. 엄청나게 읽어야죠. 예. 그래야지만 상상의 어떤 예. 질문이 예.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소셜 시대도 SNS 시대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네. 한국에서 특히. 저는 이제 SNS가 제 직업이잖아요. 네. 제가 협회 회장도 했었고. 근데 뭐냐면은 이 SNS를 오해하는 게 SNS를 기능으로 보세요. 네. 이 큰 오해입니다. SNS는 사실은 컨텐츠예요. 네. 예, 아날로그죠. 예, 돌아가는 플랫폼만 디지털이죠. 그럼 뭐냐면 지금 우리 인류 역사에 이렇게 컨텐츠가 날개를 단 적은 없었어요. 내가 컨텐츠를 하나 올리면 수천 명이 퍼다 나르고 네. 옮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럼 매스미디어만 가졌죠. 언론만. 네. 지금 개인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이야말로 아날로그 컨텐츠가 날개를 다는 그런 일취월장을 시대입니다. 그럼 뭐냐? 나이가 들수록 유리한 거죠. 경륜이 있을수록. 되게 SNS를 젊은 사람이 하는 거로 보잖아요. 네. 물론 인스타그램은 좀 젊으면 유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 그 어떤 SNS 플랫폼 생태계로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유리합니다. 네. 경륜이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럼 본인 잘못하는. 나이가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본인이 잘못하는. 많은 경험을 또 못하고 네. 뭐 이거- 이런 이거- 걸 잘 이거 하지도 이제, 못. 예, 대신 기능은 익숙하게 만들. 네. 근데 기능은 딱 2주일이면 돼요. 손의 습관을 만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만 하는 거죠. 밥만 먹고 농담으로.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네. 열심히 또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요. 박사님께서는 기업에 예전에 근무하면서 네.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성공 사례가 참 많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예. 그 몇 가지만 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성공이 더 기억에 남죠. 자랑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3M의 세일즈맨으로 입사해서 뭐 수세미를 팔러 다니면서 네. 이제 오. 예, 열심히 이제 바닥에 세일즈라는 걸 해봤죠. 정말 네. 현장에서. 아. 그다음 디스켓을 포스트잇. 네. 예, 우리 포스트잇. 네, 네. 예, 제가 두 번째 세일즈맨이었는데 3M에 한국에 그야말로 이제 테이크오프가 되고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다음 뭐 디스켓 이런 식으로 방송국에도 우리 거 많이 팔았었어요. 3M 거를. 어. 예, 그다음 이제 이메이션이 분사돼가 그걸 떠나갔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한국의 3M 브랜드가 지금 매출액이 한 2조 원 정도 되니까 그 브랜드의 뿌리를 제가 이제 3M에 다니면서 많이 다졌죠, 이제. 와. 예. 영업을 또 이렇게 예, 직접 하면서. 또 하면. 그러면서 브랜드 마케팅에 눈을 떴죠. 아, 이런 세상이 올 거다. 네. 그때는 한국에 82년도니까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별로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그 일을 한 건 아닌데 네. 일을 하면서 느낌이 왔죠. 아, 이거 된다. 보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경험이 나를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준 관점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봐야지 예. 뭔가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경험은 재밌는 게 우리가 양날의 칼 같아요. 네. 뭐냐면 우리가 왜요? 꼰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꼰대는 경험이 고착화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경험이 유연해지면은 청춘이 되는 거죠. 영원한 청춘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험이 어떨 때는 나를 날개를 달아주고 네. 어떨 때는 경험이 나를 묶어서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게 되는 차단벽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 경험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고 부르죠. 경륜. 경륜이죠. 그래서 경험이 경륜으로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돼요. 하고 배우고 네. 또 배운 걸 또 지우개로 밀어버리고 다시 또 다시. 빨아들이고 그게 SDW 모델이죠. 예. 세바시에 나오는. 예. 그걸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예, 예. 참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절대 많이. 공짜 전심은 없다. 네. 아. 그래서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예, 얘기가 딱 맞는 공짜 것 없는 같아요. 예. 박사님께서는 또 바쁘신데 책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셨잖아요. 예. 아이디어 닥터로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화면 잠깐 자료 좀 보여주시죠. 아, 예, 예. 저는 참, 이게 책 얘기 나오면 참 재밌어요. 네. 저는 뭐 책을 그렇게 지나치게 의식적으로 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책이 세상은 문 밖에 있다거든요. 네. 세상은 문 밖에 있다는 이제 우리가 문 안에 있지 말고 나가자, 바깥 세상으로. 그 재밌는 거는 저게 현대차의 그 이지용 대리라는 분이 네. 이제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제가 바쁘지만 하도 뜻도 좋고 의지도 강해서 했는데 어느 날 몇 달 후에 앨범을 만들어 보냈어요. 네. 감동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을 사로잡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감동이에요. 저부터 그런 것 가족들이. 같아요. 그래서 책을 같이 쓰면 좋겠다. 제가 막 제안을 해요. 같이 쓰자.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인터뷰를 하고 네.
책을 써 나온 게 저 책인데 제목에서 이제 난관에 봉착합니다. 출판사가 이제 저걸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인생은 문 밖에 있다를 제안해요. 왜냐하면 저게 블랙야크의 광고 캠페인이에요. 아하.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패러디할 필요 뭐 있냐? 그대로 갖다 쓰자. 네네. 왜냐하면 블랙야크는 또 제가 비자트란 책 저기 나오잖아요. 네. 그 책 제목을 자기들 연수원 이름으로 써요. 제주도에. 예, 제가 또 네. 블랙야크의 브랜드 코치니까 서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책이 나가고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죠. 페이스북에. 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블랙야크가 지금 박사님 책을 제목을 표절을 해서 광고에 내보내고 있다. 이 고소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아니다. 사실은 이거 블랙야크의 거다. 내게 아니다. 네. 내가 그냥 빌려 쓰는 거다. 그 재밌는 거는 블랙야크도 많이 쓰지만 네. 저거가 제하고 완전히 태그라인이 돼버렸죠. 사람들이 저만 보면 문 밖으로 나가시죠. 뭐, 그죠? 예, 그죠? 그 뉴월드가 있다, 바깥에. 제가 이번에 또 유럽에 갔다 온 것도 다 또 문밖 세상을 향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책이 이제 올해 3세 또 들어가서 계속 꾸준한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테디셀러로. 네, 그래서 네. 뭐 살아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창의력, 아이디어, 여행 얘기, 자기 브랜드, 자기 성장 얘기 다 네. 있어서 그냥 좋은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반응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제목이 참 네, 너무나 박사님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한 권 사서 꼭 아, 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그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강연하실 때 이렇게 그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강연을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정말 날카로우세요. 예, 특별히 움직이시면서 강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인터뷰를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네. 방송국도 신문도 봤는데 이 질문 한 번은 최초예요. 정말. 오, 역시 이미지 닥터시라서 그런지 박 교수님이 네. 예리하세요. 네. 왜냐면은 서서 강의를 하면은 머리가 굳어져요. 네. 움직이면 세라토닌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시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세라토닌이 나와야만이 이렇게 머리가 더 창의력이 되고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써서 이렇게 고정되게 하는 경우도 연단해. 네. 잘못하면 까먹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하면요, 이게 재밌어요. 제가 재밌어요. 신나고 힘도 나오고 다리도 안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강의 스타일이 앉아서 하는 스타일.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청중들하고 네. 가까이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색할 때가 연단위로 쫙 가서 이렇게 몇백 명 할 때 좀 어색해요. 저는 가까이 막 가까이. 가서 네, 직접 뭡니까? 이렇게. 접점을 네. 유지하면서 하기를 원해요. 제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예. 그런 또 이유가 또. 예. 저도 그럼 좀 활발하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한번 해봐야 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의가 그 오디언스죠. 관중이, 청중이 오디언스 초점이 좀 흐려질 수도 있지만 오디언스도 재밌을 수 있어요. 오디언스도 스피커가 딱 서 있어 하면은 뭐 대통령 연설문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어떨 때는 적당히 움직여주면은 신선하잖아요. 네.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동감도 좀 느끼는. 생동감도 있고 솔직히. 예. 네. 네. 역시 그런 이유가 또 예. 있으시네요. 예. 요즘은 박사님 그 청소년들을 보면 네. 참 이렇게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나요? 꿈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좀 더 뭔가를 제대로 잘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간절한데 예. 우리 또 박사님께서 아이디어 닥터로서 또 청소년들에게 예. 어떤 꿈과 비전이 될 만한 또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좋은 이야기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의 청소는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20대도 훌륭하게 보고 이유가 저희 세대는 이제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우리 때는 대한민국이 못 살았잖아요. 네. 소위 별 볼 없는 나라였죠. 지금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뭐 세계 10위권 경제권이고, 일자리는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똑똑해요. 네.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또 세상을 많이 보고 있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네. 또 의학도 잘하고 솔직히 또 뭐 이렇게 주눅들을 하지 않은 주눅이라고 그러나요? 네, 예, 주눅. 꿀리지 않는 그런 세대 어디 내놔도 덩치도 좋고 네. 또 잘생겼고 상당히 근데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보면 항상 철이 없어 그렇죠.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저는 그 꿈이라는 것도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철학은.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강요의 틀을 깨는 것 같아요. 너는 꼭 이걸 가져야 되고, 너는 꼭 이거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S그룹에서 그걸 하고 있던데, 네. 우리 문화를 좀 캐주얼로 바꾸자. 인포멀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에는.
아니 우리 자연스럽게 잘해보자 그러고 그걸 강요하니까 이건 억지 춘향이잖아요. 네. 예, 이게 우리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세상을 보도록 부채질도 해주고 자극도 주고 이건 좋은데 너무 직설적으로 너 가져. 네. 넌 왜 없어? 아, 저는 너무-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왜? 그 사람이 지루한 거죠. 막 싫고 이게 기성세대는 역시 잔소리구나, 네, 꼰대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꼰대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청소년에게 자유를 주면 좋겠어요. 자유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관건은 네. 저희 세대가 누렸던 저희 세대는 뭘 했느냐면 장단점이 있었어요. 가난한 세대였어요. 그냥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네, 예,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연탄불 갈아가면서 네. 살았는데 일자리는 좋았어요. 급여는 안 높아도. 네. 예, 진급도 잘 할 수 있었고 그런 세대는 안 오거든 다시는요. 한국에 네. 이제는 우리나라는 오지 않아요.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는 길은 내 방식대로 살아요. 마이 웨이로.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우리 때는 뭘 강요했냐면은 네가 크면은 뭐가 되라 왓을 강조했어요. 네. 너는 뭐가 돼야 돼. 어, 소위 말하는 사자죠. 네. 강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잘못 알았다는 건 내가 사자라 뭐가 되면은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네.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도 행복이 아니었고 영어 잘하면 행복이지 영어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걸 하우에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빵을 구워도 내 방식대로 굽고 내가 장인이 되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셰프들이 뜨잖아요. 결혼도 막 하고 셰프 네. 유명한 스타들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하우가 중요해지는 시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관건이고 화보다는. 그리고 행복이라는 개념도 바뀌는 거죠. 행복은 명사로 딱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의 동사와 형용사로 나타나는 거죠. 네.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근데 행복의 시대로 오히려 접어드는 것 같아요. 전에는 행복해지기 어려웠었어요. 네. 100명 중에 한 명만 된다고 생각해요. 1000명만.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죠. 사자 되는 사람은. 근데 이제는 1000명이 다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왜? 직업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야 되는 네. 시대가 왔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어쨌든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찾아서 예. 하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행복하게 내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예. 그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이제 퍼스널 브랜드 시대에 지금 또 박사님께서 또 우리 또 퍼스널 브랜드의 또그 아이디어 닥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와 또 퍼스널 브랜딩의 파워에 대해서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어려운 얘기죠, 그죠? 이제 이게 프리랜서나 퍼스널 브랜드 어려운 거는 누가 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근데 한국에서 지식 서비스로 돈 벌기는 상당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진정한 프리랜서라는 것은 한 번 잘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죠. sustainability, 반복성. 반복. 그러니까 이게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제 주장은 항상 우물을 파야 된다. 네. 어떻게 파야 된다? 좁고 깊게 파야 되죠. 돈을 벌려면. 돈을 벌 필요 없이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여러 우물을 파는데 네. 직업을 목표로 한다면 한 우물을 깊게 파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느 정도 파야 되느냐?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답합니다. 남이 돈 줄 때까지 파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여보물을 파면은 빨리 파지고 그 우물도 돈을 줍니다. 네. 근데 한 우물 파서 돈 못 받은 분들은 100개를 파도 돈을 안 줘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브랜드가 되고 자기 브랜드의 인정은 뭐냐면은 돈을 받으면 그게 브랜드입니다. 네. 돈을 받은 받을수록 자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네. 예. 돈을 못 받으면 이거는 브랜드가 아니죠. 그냥 취미로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훨씬 어려울 겁니다. 미국보다 제가 볼 때는. 예. 한 우물을 파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 재능이 많아서 보면은 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또 주위에 보면 예. 있는데 어쨌든 하나를 제대로 깊게 파요. 예. 파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브랜드 공부하다가 이제 커피 배우고 다 하잖아. 그 직업이 됐잖아. 커피 네. 회사 일하고 또 맥주 회사도 일하고 패션 회사도 일하고 이런 건데 그것이 이제 제가 브랜드하고 SNS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죠. 연관성이다. 제가 브랜드가 없다면 뭐 누가 제가 커피 공부한다고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보다 커피 잘한 분은 뭐 수천 명이거든요. 한국에서. 네, 네. 제가 방송에도 많이 나갔었어요. 유명한 막 KBS나 MBC에도 커피 때문에. 그러다 이게 어느 카드 회사에서 트렌드 때문에 뭐 회의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어. 한 분 있다가 나 그 양반 잘하는데 네. 그 양반 커피 하는 사람인데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왜냐 그분은 저를 처음에 봤는데 커피 방송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커피를. 그러니까 당연히 커피가지. 딴 사람들은 제 강의를 브랜드 강의를 들었다는 거죠. 네. 아니야, 그분은 브랜드 하는 사람인데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또 커피에 대한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예. 또 커피 쪽으로 하시는 예, 분인지 예, 예. 알고. 예. 아, 역시. 그래서 깊게 파는 게 참 중요하고, 이렇게 깊게 파다 보면 뭔가 연관성이 있어서 또 이렇게 그렇죠.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예. 돈을 그런. 예. 억지로라도 벌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네. 그래야 이게 브랜드 가치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자기 이제 밸류죠. 네. 가치 시장에서. 맞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자신만의 어떠한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네,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예, 깊게 파셔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박사님 끝으로 앞으로 계획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한 말씀 시청자분들께 아, 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가 이제 개인 브랜드로 주로 기업이나 단체 이제 그 브랜드 일을 하고 있죠. 네. 코치로 SNS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8년 만에 새롭게 제 브랜드 DNA에 트렌드 몬스터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참 항상 그 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KB카드라든가 이런 그 정경련이라든가 또 동아제약하고 이렇게 그 트렌드 강의를 하거든요. 여러 기업 네. 단체 패션 협회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아 트렌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또 하는 교수도 있고 이래서 네. 제가 그 시장에 진입을 한 거죠. 원래. 네. 그래서 반응도 괜찮고 강의도 계속 하게 되니까 이제 트렌드를 또 찾으러 또 홍콩에 또 가는 거죠. 이제 네. 트렌드 공부하러. 2월 달에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트렌드라는 걸 접목해서 새로운 걸 던졌고 제가 2020년이 또 중요한 해잖아요. 네. 누구한테나 2020. 기업들도 이제 2020 비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요새는 또 이제 동시에 2020년에 어떤 비전을 던질 거냐. 그 제가 매년 신상품을 내놔요. 네. 그래서 올 작년에는 이제 공간 마케팅을 내놨고 올해는 또 이제 판타지아 마케팅, 네. 그다음 버즈 마케팅, 또 다음 주에 또 기업에서 강의를 해요. 패션 기업에서 하는데 컬트 브랜딩 강의를 하고 그다음 신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개 내놔, 트렌드까지 4개 내놨어요. 와. 가장 신상품을 많이 내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친밀한 만큼 멀어질 수 있어요. 네. 뭐 빤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임팩트를 줘야 돼. 네. 그래서 올해 신상품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도 내놔야 되는 2020년은 저는 또 새로운 또 테마를 던져야 됩니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업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개인 브랜드가 뭐냐?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 개인이 한다는 거. 예. 똑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개인으로 최초로 광고한 사람이죠. 자기 개인을 광고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인턴도 했고 작년에 영화처럼. 그래서 뭐 공중파에서 다 인터뷰를 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컨셉이 안 맞아 거절하고 YTN만 했거든 인터뷰를요.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개인 브랜드도 기업처럼 네. 테마를 던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낸 살아있는 네. 진정한 스토리를 그래서 제 이제 여정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 거죠. 크루즈를 타고 네. 한 120일 정도 이제 전 세계를 또 많이 가봤지만은 여행을 또 이제 당장은 못 하죠. 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20일 정도 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꿈이 있다면 강의하는 거죠. 영어로 네. 각 나라 다니면서. 예, 네. 그게 제 또 하나의 꿈이라고 할 너무 수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박사님. 박사님의 그 끊임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 잘 지키시면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예. 좋은 경험들 좀 많이 또 공유해 예.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예,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인 박사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사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청자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Healing me softly, like when we met first time. Healing me softly, like when we met first